손흥민 선수의 승승장구 시대가 열리자 무관을 제외한 케인이 노골적으로 손흥민을 질투하고 나섰습니다. 토트넘을 넘어 EPL 전체에서 손희와 인상적인 연계 플레이를 펼쳤던 케인이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손흥민을 애써 언급하지 않고 평가절하한 것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ESPN UK를 통해 전 세계 스트라이커 중 최고의 능력을 갖춘 선수들에 대한 생각을 전한 자리에서 케인은 8명의 선수를 언급하는 동안에도 손흥민의 이름은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소니는요? 라고 물었지만 못 들은 채 하며 상황을 넘길 정도로 옹졸했죠. 그만큼 손흥민은 자기 서브에 불과하다, 패스머신이다 정도로, 즉 손 아랫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기도 눈과 귀가 있으면 알 겁니다. 누가 세계 최고 리그의 팀에 남아 의리를 지켰고, 누가 레전드의 반열로 올라가고 있으며, 누가 팬들과 동료와 감독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실제로 포스텍 감독과 손흥민은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칭찬 일색입니다. 손흥민은 포스텍 감독의 리더십과 그릇의 크기 또 그 깊이에 대해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글을 보면 아직도 자신이 어린아이인 것 같다고 말이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자기 스스로 멋지게 도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포스텍 감독의 신뢰와 지도력이 바탕에 없었다면 또 콘테 시절 꼴이 날 수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고수의 만남은 유난히 큰 빛을 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5살짜리 소년처럼 떼쓰며 질투심이 폭발해버린 케인 이야기를 시작으로 손흥민 선수가 겸손하게 포스텍 감독을 치켜세우며 칭찬한 그의 리더십과 깊이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케인은 그동안 명실상부 손흥민의 최고 단짝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7년이나 함께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47골을 합작해 역대 최다골 합작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케인은 손흥민의 득점을 24번, 손흥민은 케인의 득점을 23번 어시스트하는 등 서로의 균형도 잘 맞았죠. 하지만 케인은 세계 최고의 능력을 보유한 선수를 묻는 8번의 질문에서 손흥민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토트넘 팬 사이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늘 입만 열면 케인 칭찬을 하는 품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케인은 최소한 하나의 질문에는 손흥민을 지명했어야 한다. 케인이 크게 실수한 것이다. 누가 진짜 신사인지 모를 지경이다 라는 평론이 나오기도 했죠. 실제로 손흥민은 같이 뛰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신사입니다.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상대를 높이는 품격 있는 화법을 구사하죠. 특히 그의 커리어에서 감독에 대한 찬사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심지어 콘테 감독에게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마도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서 유난히 특별한 자극을 많이 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영국 현지 인디펜던트지는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의 감독 포스텍 감독이 부임한 뒤 자신을 다시 어린아이처럼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라며 인터뷰를 전했는데요. 기사에서 손흥민은 말합니다. 실제로 감독님이 말하는 방식은 정말 미쳤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인간적으로나 감독으로 모두 환상적이다. 놀랍다. 나는 31살이고 이전에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인간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그가 도착한 후 와, 난 아직도 어린애구나 라고 느낄 정도다 라고요. 이어 그의 매력과 리더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가슴이 뛰는 것 같다. 그냥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 뛰고 싶고 클럽을 위해 뛰고 싶다. 그 사람은 그냥 내 가족인 것 같다. 아직 우리의 최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미안할 뿐이다. 우린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해지길 원한다. 그리고 그 최선방엔 우리 감독님이 있다라고요. 손흥민은 단순히 그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했다고 해서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장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기회를 줘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진짜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특별한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그의 말솜씨라고 하는데요. 숀 코너리를 똑 닮은 외모에 테스토스테론이 뿜어져 나오는 짐승 같은 선수들 가슴을 울리는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그의 아래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에는 포스텍 감독의 지시라면 당장이라도 콘크리트 벽을 향해 뛰어들 수 있을 것만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다고 하죠. 옆에서 보는 포스텍 감독의 코칭에는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외모부터 중후한 수컷 냄새가 납니다. EPL에 처음 등장한 그의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수준급 무대에서 코칭한 전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한 달여 지난 지금 그는 이미 이달의 감독상을 받을 정도로 잘 나가는 주류 감독이 됐습니다. 이미 다 망한 닭집이라는 평이 가득한 토트넘을 데리고 리그 최상위권 팀으로 올려놓는 지도력을 발휘하며 말이죠.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시에 최적의 선수를 투입하고 빼는 전략하며 손흥민의 선수 대표자이자 자신의 지휘 방향을 그대로 빨아들인 또 다른 자신으로 삼아 선수단 소통의 핵심으로 삼은 통찰력 등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의 가장 멋진 매력은 바로 자신감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유머 감각과 가슴을 울리는 속 깊은 격려와 연설입니다. 가령 그의 훈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라. 함께한 선수들을 봐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도 봐라.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너희가 해온 모든 노력과 너희를 믿고 도와준 사람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라.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과 믿음을 준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너희는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저 관중석에서 널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라 라고요. 이런 그의 화법은 특히 시즌이 길고 경기가 많아 지칠 때 힘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로기 상태에 접어드는 때에 선수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연극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합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전달할 때 마치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선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에 취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선수들과 1분 이상 개별 대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그는 손흥민과는 늘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소니는 이를 바탕으로 선수들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영국 BBC 스포츠는 포스텍 감독의 인터뷰를 하나 공개합니다. 그의 올해 목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말합니다. 팀을 매년 우승 트로피를 다투는 구단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참 당찬 포부인데요. 그는 이어 말합니다. 1, 2년 우승하기 위해 토트넘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토트넘의 트로피 하나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토트넘은 오랫동안 트로피에 대한 갈증이 있지만 일시적인 우승은 나와 캡틴 소니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못 박았죠. 또 나는 항상 평생을 이 팀에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다. 토트넘은 매 시즌 트로피를 다퉈야 하는 팀이고 다툴 수 있다. 이번 시즌은 내가 있고 소니가 있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도 팀 전체의 승리를 만드는 이기고자 하는 멘탈리티가 충분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자신감이 느껴지는 인터뷰였는데요. 그는 이어 깜짝 놀랄만한 발언도 합니다. 잉글랜드 왕의 DNA를 지닌 황태자 케인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케인의 커리어에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걸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케인 없는 시즌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전에 소니에게 주장 완장을 건네줄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감독이 케인을 배제하려 하거나 이들의 심기를 거스르다 팽당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말 흔하지 않은 감독이구나 싶은 생각이 팍 하고 들죠. 뿐만 아닙니다. 자신은 검증된 리더이자 스트라이커인 소니를 중심으로 계속해 화끈한 공격 축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나는 늘 공격 축구를 위해 선수들에게 과감해지라고 주문한다. 팀이 승리하고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소니를 중심으로 과감히 공격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시즌 초반 시원하고 빠릿한 경기를 이끌어갔던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어 정말 리더로서 하기 힘든 말도 합니다. 선수들에게 나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인 내가 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하라고 말한다. 그동안 한 사람에게 혹은 특정 상황을 만들어야 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무엇이 가장 팀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골을 넣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뛰라고 말한다 라고요. 이제 다가올 26일 일요일 오후 11시에 손흥민의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와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팀이 내후 외환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포스텍 감독과 손흥민의 지휘 아래 잘 이겨낼 것임은 의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멋진 동기부여와 소통이 앞으로 남은 시즌 또 얼마나 멋진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하며 또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감한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